너 감기 걸렸어? 창문은 닫자. 커튼만 열어봐. 좀 교실이 어두워. 얘는 왜 이렇게 어두운 걸 좋아하니? 자, 어디까지 했죠? 몇 페이지죠? 27페이지 질적 연구 할 차례죠. 하긴 했습니까? 이건 입장까지 했어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질적 연구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질적 연구는 기본 전제 자체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였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 입장을 보면 사회현상은 인간이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사회현상은 인간이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의미 부여이기 때문에 각자가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자연현상과 달리 사회현상에서는 인과법칙을 발견해서는 안 된다. 사회현상에서는 인과법칙 이런 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현상에 대한 해석을 하세요. 의미에 대한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방법론적 이원론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원론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원칙과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원칙이 다르다. 다른 원칙이다. 그래서 이원론이라고 썼죠. 근데 양적 연구는 같기 때문에 이론론이라고 했던 거고요. 그죠? 벌써 차이가 딱 극명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연구를 하느냐?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연구를 하는 목적은 양적 연구에서는 겉에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확률, 퍼센트만 보니까 그게 아니라 왜 그 행동을 하는지 심층적인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라는 거죠. 깊게 알고 싶다. 정말 본질을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 행동을 왜 할까? 그죠? 그래서 연구 과정, 단계가 양적 연구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 단계, 과정 다 비슷한 말인데 첫 번째 단계는 양적 연구하고 똑같아요. 왜? 둘 다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연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먼저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주제를 설정하는 거죠. 문제 제기, 주제 설정, 양적 연구가 똑같은 단계예요. 그 다음에 뭐가 바로 오느냐? 원래 양적 연구에서는 가설 설정이라는 단계가 왔단 말이야. 미리 이러면 이럴 거야 라는 법칙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뭐로 들어간다? 연구 설계로 들어간다.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 단계에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한다. 추상적이니까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한다? 몇 시간 공부하냐? 얘는 공부를 잘한다. 공부 잘한다는 게 추상적이니까 90점, 80점, 70점. 구체화 시켜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게 없이 바로 연구를 설계합니다. 연구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했던 게 뭐가 있었지? 주제를 설정했으니까 대상, 누구로 할 건지, 연구 대상과 연구 기간과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는 거죠. 그죠? 비슷한 단계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연현상을 연구했던 것처럼 양적, 계량화적인 자료를 모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모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료를 수집하느냐? 개인의 주관적인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일상생활 또는 면접이라든지 관찰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직관적 통찰이라든지 비공식적 자료를 활용한다라는 개념인데, 글자 잘 나오니? 선명하게? 네. 자, 면접은 알겠지? 니네 선생님들이랑 요새 많이 하고 있는 상담이 면접이죠? 관찰은 뭘까요? 내가 가끔 교무실 복도에 나와가지고 니들 뭐 하는지 본다? 보죠? 가끔 나와서 봅니다. 그래서 가끔 한 명을 불러요. 나가. 그럼 얘가 후다닥 신발을 벗어. 그런 애들이 있죠, 종종. 그러니까 보는 거죠. 가만히 보는 거예요. 저는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 다음에 직관적 통찰의 의미는 뭘까요? 직관적 통찰. 그냥 보고 아는 거. 아, 네가 그래서 그러는구나. 가끔 아이들을 보다 보면 왜 저 아이가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할 때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떠오르는,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뭐랄까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갑자기 그냥 이해될 때가 있어. 근데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 그치? 자기만 이해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공식적 자료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공식적 자료는 너희들이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뭐가 된다? 낙서 같은 거.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런 거잖아. 선생님이 실제로 수행평가 할 때 너희 책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서되어 있는 애들은 미안하지만 점수를 조금 까줘요. 왜? 수업에 집중 안 했구나라고 의미부여를 내가 하는 거지. 이해되죠?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 집중 안 하고 갑자기 막 딴 생각.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인간. 왜? 항상 능동적으로 사고를 하려고 하니까. 수업을 듣는 건 수동적인데 내가 뭔가를 하는 건 능동적이잖아.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 해석을 합니다. 수집을 했으니까 이제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근데 여기에서 활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감정이입적 이해예요. 감정이입적 이해. 감정이입이란 말의 의미는 알죠? 뭘까요? 상대방의 입장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지. 상대방의 감정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야.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우는 아이들. 그죠? 너네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최근에 운 거 있어요? 있어요? 최근에? 뭐? 어떤 영화죠? 수상한 분이? 수상한 분야가 뭐죠?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갑자기 젊어지는 그런 영화도 나 되게 코믹한 거 보지는 않았는데 코믹한 영화 아닌가 생각했는데 좀 감동이 있나 봐. 슬퍼요? 그래요.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이해하는 거죠. 근데 봐봐. 지금 저 아이는 보기만 했잖아. 그치? 통계 자료 없었는데 보기만 했는데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잖아요.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여자애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친구가 울면 같이 따라서 울어. 아니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울어. 뭐 해주는 거야? 감정이입을 해주는 거지. 그죠? 남자애들은 친구가 울면 뭐예요? 놀려요. 배움시인하면 막 놀려요. 이거 나중에 또 배울 텐데 남자 콤플렉스라고 그런 게 있긴 있거든.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 3번밖에 울면 안 된다고 하잖아. 언제 울어야 되죠? 네. 태어날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이? 게임 아이템 싹 해킹당했어. 진짜 정말 피를 토하며 울더군요.
네. 내가 모아놓은 게 이게 몇 년치인데 이거를 털린 애들 가끔 있대요. 하여튼 통장해가지고 막 경찰에 신고하고 애가 너무 막 울분을 받쳐가지고 꼭 잡아야 된다고 그런 애들 있더라고. 그냥 털어가는 애도 그렇고 털리는 애도 그렇고.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는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결론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미를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 행위자의 행동을 이해하면 끝이야 그냥. 그래, 그랬었구나.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과정의 차이 이해되죠? 그죠? 근데 비판점이 있어. 그러니까 유용한 점은 이게 지금 연구 목적이 결국에는 유용성이야.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 하지만 단점은 뭐겠어? 법칙 발견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지. 법칙 발견하는 연구가 아닌데. 단점. 법칙 발견이 어렵다. 그리고 본질적인 한계점. 지금 다 뭐야? 다 주관적이야.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이라 야,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이게 진짜 제대로 해석한 걸까? 라는 판단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니들 봐라. 친구들이 싸우면 애들이 패가 갈려요. 자기랑 친한 애들 편을 들어주면서 안 좋은 애는 막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봤을 땐 제가 잘못한 거고 상대편 애들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땐 제가 잘못한 거야. 근데 남자애들 싸움은 깊이 있는 배경까지 들어가진 않는데 여자애들 싸움은 거의 뭐 중학교 때까지 돌아가더라고요. 선생님 제가요 너무 길어 사연. 근데 그런 거를 다 보니까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그죠?